제1회. 이래 이런 거 없죠. 그냥 동형 모의고사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 제가 이제 항상 하지만 문제는 똑같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죠? 똑같이 나오면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항상 얘기지만은요. 내가 여기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이거랑 똑같이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오면은 저작권에 걸리는 거예요. 뭔가 어쨌든 똑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는 비슷한 문제들이 있는 거지 똑같은 문제는 없고요. 이제 여기 이렇게 있는 게 나오면 좋은 거죠. 근데 특히 시설계로는 변수가 많아 갖고요. 조금 그렇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그래요. 다른 과목 민법이나 회계에 비해서 시설계로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기본서를 철저히 하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서 이렇게 많이 문제를 하고 문제집도 하지만은 비슷한 것들은 나오지만은 똑같은 건 안 나온다. 그리고 또 색다른 게 꼭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설계로는. 근데 먼저 우리 이제 실전에 가서도 있지만 모르는 지문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죠? 모르는 지문. 모르는 지문을 절대로 찍으면 안 됩니다. 다른 지문이 다 맞으면 그때 찍어야죠. 모르는 지문은 거의 일반적으로요.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답이 안 돼요. 모르는 지문은. 그러니까 우리 기본서에 없는 내용들이 나온 거는 일단은 얘는 답이 아니다라고 얘를 찍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금 우리 이제 시설계는 1번부터 40번입니다. 그러니까 40문제예요. 제가 이거 항상 이제 할 때마다 하는데, 자, 그럼, 자, 지문이 5개입니다. 오지선다예요. 물론 그냥 이제 우리가 다 찍으면서 이제 아는 거 번호로 하는데, 여기 1번 답이 몇 문제가 나와요? 1번 답이. 예? 40문제에서 1번 답. 5, 8, 40. 8문제 나오는 거죠? 맞죠? 무슨 얘기인지, 이게 무슨, 40문제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40문제면은 정답이 숫자로, 수치로 얘 8개, 얘 8개, 얘 8개, 얘 8개, 얘 8개가 나옵니다. 그거 5, 8, 40이잖아요. 이 얘기가 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출제하면서 문제를 내면서 이거 편중되면 큰일 나잖아요. 만약에 쉽게 그래서 그냥 1번 정답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20개를 놓았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만약에 하면은 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이 갈 수도 있단 말이죠. 대충 공부하고 1번 다 찍었어 그냥 나는. 그럼 20점만 하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분을 맞춘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보고 나서 정답 딱 나와 발표하면은 이거 먼저 저는 봐요. 이거 제대로 맞춰서 했느냐. 거의 99.9%가 요걸 맞춰요. 매년 보면. 하나씩 다르게. 얘를 만약에 7개면 얘가 9개. 요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다 요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먼저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다 모르잖아요. 모르면은 내가 아는 것들은 다 찍었잖아요. 찍었는데 이게 여기 넘어 8개가 나왔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번 답은 절대 아니다라고 보라는 거예요, 또요. 여기 중에서 찾으라는 거야. 근데 1번, 2번, 3번 딱 해보니까 다 8개씩이 다 들었네? 그럼 얘네들 빼버리는 거야. 모르는 문제에서는. 찍는 것도 그러니까 실력이라는 거죠. 찍는 것도. 막 그냥 찍지 말고 이런 배분을 해서 찍으라는 얘기야. 나중에 모를 때. 특히 계산 문제 같은 것도 잘 못 풀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계산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그냥 찍지 말고 수치 보고 이쁜 거 찍지 말고 비율에 맞춰서 찍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됐죠? 그런 것들도 마지막 찍을 때 배분을 해서 찍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1번부터 보자고요. 1번 내진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전단 파괴보다는 휘임 파괴를 유도한다. 힘이 그죠? 전단은 잘라지는 거니까 잘라지기 전에 먼저 변형이 된 걸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얘 위험하다 그러면은 대피할 수 있단 말이죠. 전단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휘임 파괴 설계를 할 때도 그러니까 뭐가 기둥보다는 보가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충격을 우리가 외부에 아주 그 큰 충격을 받았을 때는 기둥이 무너지지 말고 얘가 먼저 무너지라는 거야. 보.
휘임 파괴를 유도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여기서 맞는 거고, 두 번째 불필요한 구조물의 무게를 최대한 줄이는 게 좋다. 그죠? 우리 항상 이지만 가벼운 게 좋습니다. 가벼운 거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요 질문. 지진력, 지진하중. 요것도 우리 다시 한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정하중 플러스 적재하중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수평진도. 이 얘기했을 때, 자, 얘는 치는 거는 일정하게 친다라고 봤을 때 얘가 뭐예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무게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건축물의 무게가 무겁다 그러면 지진력이 커진다. 그러니까 건축물은 가볍게 이런, 가벼워야지 지진에 강하다 이런 얘기. 그죠? 그래서 자, 이 불필요한 구조물의 무게는 최대한 줄인다. 이거 지진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세 번째 질문, 면진이란, 자, 우리 이제 면진 이런 거 얘기할 때 보면, 자, 우리 뭡니까? 내진, 우리 기본서에서, 그 다음에 재진, 그 다음에 뭐 배웠습니까? 면진. 자, 요 세 가지 배웠어요. 그죠? 요 뒤가 되는 거. 그래서 여기 면진에 대한 겁니다. 면진은 흡수하는 거다 이런 개념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공간을 아예 두어버리는 거. 공간을 둬서 오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면진이란 구조물과 지반을 분리시켜서 지반 진동으로 인한 지진력이 직접 구조물에 전달되는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내진성을 확보하는 수동, 능동적인 개념이 아니라 얘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 뭐라 그랬어요? 얘? 수동적 개념. 자, 이런 거 우리 그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문제를 만들어 본 겁니다. 제지는 제어하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지진이 치면 지진이 10으로 치면 10 이상의 힘으로 제지하는 거. 그래서 얘는 뭐라 그랬어요? 얘가 능동적 개념. 자, 그래서 요 말이 우리가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고층 공동주택의 내진 설계는 전단벽이라고 하는 철근 콘크리트 내진벽을 자, 우리 설치한다. 그죠? 우리가 전단벽 또는 내진벽, 전단벽 다 같은 유사한 말로 봐도 되고 똑같은 말로 봐도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집안 액상화 형상이 우려되는 것은 집안 구조물과 기초를 그러니까 튼튼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액상화가 뭐예요? 집안에 물이 흐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뭔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1번 다 맞았죠? 그죠? 1번? 뭐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1번 됐고요. 자, 2번 보자고요. 자, 2번은 자, 이런 류의 문제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뭐 모의고사나 문제풀이 이런 데 내가 많이 놓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 건축물의 활화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러면은 자, 우리 이제 활화중 나게 하는데 활화중 말고 뭐가 있어요? 고정하중, 적재, 고정하중, 그죠? 그 다음에 활화중이 적재하중이잖아요. 움직이는 거냐, 움직이지 않는 거. 자, 요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 주택의 용도별 기본 등분포 하나 중에서 주거용 구조물의 거실은 2.0kN 제곱미터로 한다. 그죠? 맞죠? 이거 수치까지도, 그죠? 해설하고 같이 보셔요. 그러면서 그 해설에 저 보면은, 거기, 그죠? 우리, 그저 그 박스에 보면은, 그죠? 우리 주택에서 주거용 구조물의 거실은 얼마예요? 2.0. 이 정도는 우리가 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질문을 하나 넣은 거고요. 자, 두 번째 질문. 주택의 용도별 기본 등분포 하나 중에서 공동주택의 공용실은 5kN. 그것도 그 두 번째 나번에 있는 거. 자, 요 두 개. 그래서 2, 5.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사무실 또는 유사한 용도의 건물에서 가동성 경량 칸막이 벽을 설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동성이니까 움직이는 거니까 활화중 맞죠? 그죠? 맞죠? 자, 그래서 경우에는 칸막이 벽 하중으로 최소한 1kN을 기본 등분포 활화중에 추가해야 된다. 다만 기본 활화중 값에 이게 4kg가 넘을 때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이거 우리 기본서에 있는 질문을 제가 그대로 똑같이 갖다가 넣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 주택의 용도별 기본 등분포 활화 중에서 발코니는 출입바닥 활화 중에 2.0배. 다만 최대 5kN으로 한다. 얘가 그저 틀렸죠? 우리 또 박스에서, 그러니까 세 번째 발코니는 얼마로요? 출입바닥 활화 중에 몇 배? 1.5배. 맞죠? 1.5배를, 그러니까 이 정도 알아야 된다는 거. 이런 수치 바꿀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최대는
5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5배면 얼마예요? 2 곱하기 1.5 하니까 3에서 5.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자, 1.5배로 되어 있고요. 최대 5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1.5니까 맨 그 가번에 보면 2죠. 2kN에 1.5배 하면 얼마입니까? 3이에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자, 그냥 수치로 하면 3에서 5kg 이 정도죠. 이 정도가 되는 게 발코니의 활화중 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해설에 다시 한번요. 해설에 한번 다시 보면은 자, 한쪽 가로 1번 자 1.5배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쪽 가로 2번에 보면은 주택의 용도별 기본 등분법 활화 중에서 1번 이건 많이 나왔던 질문이죠. 거실의 활화중하고 발코니의 활화중 어느 걸 크게 한다고요? 발코니의 활화중은 수치로도 나와 있지만 얘를 크게 한다라는 이 지문이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거 다시 한번 여기서 봤어요. 자, 그래서 자, 2번 우리가 또 풀어봤고요. 자, 그다음에 3번.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서도 기초에 관련된 그 용어들이고 이런 기초 공법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숙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RCD도 이거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거죠. 그래서 역순환 굴착 공법은 대구경 말뚝 공법의 일종으로, 그죠? 이제 대 이런 큰 데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또는 깊은 심도까지 하는 시공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죠?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맞죠? 어려운 질문 아니죠.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거에서 1번이 틀렸습니다. RCD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 아주 그 하는 거. 그러니까 대구경 말뚝공법의 일부로 깊은 심도까지 할 수 있는 게 RCD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지하 연석벽 공법. 자, 이걸 슬러리월이라 그러죠. 요 지하 연석벽 슬러리가 뭐예요? 거기 써 있죠. 안정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게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액체를 갖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해서 지반 붕괴를 방지하면서 굴착하여 그 속에 철근망과 콘크리트를 넣어서 연석으로 콘크리트 흙막이 벽을 하는 거. 자, 그러니까 그걸 지하 연석벽 공법. 자, 그래서 지하 연석벽 공법, 슬러리월 공법 우리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지하 정착 공법. 또 얘를 뭐라 그래요? 어스 앵커 공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얘는 뭡니까? 그래서 앵커라는 말, 앵커, 그죠? 얘 땅속에다가 그저 박는 거잖아요. 앵커를 설치해갖고 벽에다가 설치해서 튼튼하게 만드는 거. 흙막이 벽의 배면 흙 속을 원통형으로 굴착한 후에 고강도 강제와 모르타르를 주입해서 경화시킨 후 인장력에 의해서 토합을 지지하는 공법. 이걸 지하 정착 공법이라고 한다. 지금 일부러 이런 문제를 해서 답도 하는 것도 뭐 답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언더피닝도 나와 있죠. 언더피닝은 자, 우리 핀 꽂아서 자, 어떻게 더 튼튼하게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래서 기존 건물 또는 공작물의 기초나 지정을 보강하거나 또는 새로운 기초를 삽입하고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5번도 많이 나왔던 문제 지문이죠. 탑다운 공법. 그죠? 그러니까 자, 우리 일반적으로 땅 파고 하는데 어떻게 바닥부터 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법은 좁은 도심지 공간에 적절한 공법이다. 자, 됐고요. 자, 그래서 RCD에 대한 게 저게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4번입니다. 다음 기초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바르지 않은 것. 기초판에 작용하는 전단 능력에 대해서 안전하도록. 자, 그러니까 기초판 우리가 기초판이 있고 지정이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우리가 기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자, 얘에 대한 거죠. 전단. 우리 하중을 받을 때도 전단이 뭡니까? 그죠? 어떤 부재의 자, 축방향의 직각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기초판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받는 힘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전단 능력에 대해서 안전하도록 설계해야 된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자, 두 번째, 기초판은 1방향, 2방향 전단에 대해서 안전하도록 얘도 검토해야 된다. 이 기초판은 이제 여 기초판에서도 1방향, 2방향 이런 말이 나온 게 우리 이거는 어디서 많이 나와요? 바닥판에서, 그죠? 우리 슬래브에서 1방향, 2방향, 기초도 똑같이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 1방향, 2방향은 바닥판에서, 슬래브에서, 그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방향은 뭐예요? 1방향은 바닥, 그죠? 단면방,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1방향. 그래서 2방향으로만, 그죠? 하중이 자, 이렇게 집중되는 거고. 자, 일반적인 것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2방향,
이 방향. 그래서 단변, 장변 다 받는 거. 그래서 여기 1방향, 2방향. 얘도 똑같이 여기서도 기초판에서도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세 번째, 독립기초는 지중보를 설치해서 흰 모멘트는 지중보가 받고 직압력만 기초판이 받도록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 이런 거, 이 질문 어때요? 독립기초는 자, 우리 그죠? 일단은 독립기초는 뭐가 발생하기가 쉬워요? 부동치마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중보를 설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독립기초에는 지중보를 설치하는 거예요. 설치를 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 지금에서 설치해서 흰 모멘트가 뭐예요? 우리 그냥 또 배운 것은 얘가 전단력이라고 그랬어요. 전단력에 의해서 자, 얘가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걸 얘를 갖다가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휨 모멘트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휨 모멘트는 지중보가 받고 자, 우리 지중보 지금 질문에 자, 얘가 자, 우리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독립기초입니다. 자, 얘가 땅속입니다. 그럼 얘하고 얘를 잡아주는 거잖아요. 얘가 지중보잖아요. 지중보는 그러니까 이 힘에 그죠? 이 힘 받는 거잖아요. 전단력에 의해서 이 휨 모멘트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된다? 질문 어디 갔어? 지중보가 받고 지압력도 그냥 이게 받는 거 그냥 직접 받는 악력은 기초판이 받도록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죠? 그냥 뭐 지문이 뭐 이해할 수 있다. 네 번째요. 기초는 반드시 동결설 이하에 설치해야 된다. 그죠? 이 얘기도 우리 많이 했죠? 만약에 위에 설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한다 그랬잖아요. 왜? 얼면은 얼마큼? 9% 이상이 최적이 팽창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돼서 얼고 눕고 하면 안 되니까 어디 동결선 이하에 설치해야 된다. 5번. 자, 이렇게 다 맞았네요. 여기서는. 건물의 고유 주기는 건물의 층수가 늘어남에 따라 더욱 길어지게 되고 건물이 있습니다. 자, 땅에 어떤 건물이 있을 때 이 층수가 높아짐으로써 자, 어떤 얘기입니까? 더욱 길어진다. 고유 주기. 자, 우리 그죠? 자, 고유주기 또는 고유진동수라고 그럽니다. 우리 외부에서 오는 이런 하중에서 진동이 있고 그죠? 우리 다 모든 게 고유진동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진동수, 고유주기는 건물의 층수가 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늘어나 길어지게 되므로 진동주기는 그저 진동주기는 더 어떻게 된다?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그래서 반비례한다 얘가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5번 자 그래서 됐고요. 자 그다음에 5번 질문. 조족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창대 벽돌의 윗끝은 창대 밑에 15mm 정도 물 들어가 물리게 한다. 그죠? 요번에 나온 질문에서 요 15, 0, 1.5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창대 쌓기에서는. 그래서 창대 쌓기는 창문 밑에 벽돌을 쌓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 질문 하나 넣어준 거고요. 그래서 요 수치를 외우는 건 아니고 2하고 5, 요 숫자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창대 쌓기 얘기 나오면 여기는 안 쓰지만 방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 자, 이런 얘기. 자, 두 번째. 내화 벽돌의 줄눈 너비는 별도 지장이 없을 시 가로 세로 6mm. 그죠? 내화 벽돌은 줄눈이 6mm입니다. 보통 몇 mm? 10mm. 그죠? 10mm인데 내화 벽돌은 자, 6mm고. 내화 벽돌은 물축임을 하지 않는다. 자, 이런 얘기고. 내화 벽돌은 우리 일반 보통 표준형에 비해서 큽니다. 크다라는 거. 자, 이런 내용들. 자, 세 번째. 쌓기 직전에 붉은 벽돌은 물축임을 하지 않고 시멘트 벽돌은 물축임을 한다. 자, 우리 시멘트 벽돌, 그죠? 이 시멘트 벽돌은 자, 우리 모르타로 접촉면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어떻게 된다? 물축임은 할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해설해 보면은 쌓기 직전에 시멘트 벽돌은 물축임을 하지 않고 붉은 벽돌은 물축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말이 반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질문이 틀렸습니다. 자, 네 번째. 인방보는 좌우측 기둥이나 벽체에 요거 200mm라고 돼 있죠? 지금 질문에 200mm 이상 서로 물리도록 한다. 그죠? 맞죠? 인방보가 뭡니까? 그죠? 우리 200mm 이상 밀린다 그러는 것도 뭡니까? 이 개구부가 얼마? 1.8m 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자, 우리 여기에다가 그죠? 우리 인방을 설치하는 거죠.
인방을 설치하는데 이쪽에 그죠? 좌우 벽체 속으로 200mm 이상 물리게 하는 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요것도 맞고요. 근데 우리 여기 그러니까 우리 이게 빨간 벽돌 그래서 여기인데 우리 어디서요? 블록에서도요. 블록에서도 자, 우리 그죠? 인방을 쌓죠.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0mm로 하는데 만약에 어떤 조건이 없고 별도의 시방이 없을 때는 몇 mm로 합니까? 블록에서는 400mm로 하는 거. 그죠? 맞죠? 저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다. 그게 그래서 우리 블록에서 하는 거 이제 얘는 뭐라 그래요? 인방 블록이라 그러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일반 200인데 별도의 시방이 없을 때는 얼마로 한다고요? 400으로 한다라는 거. 자, 요즘은 자, 됐고요. 네? 50mm로 되어 있는데 안 고쳐놨어요? 네. 아니 고치라 그랬는데 왜 안 고쳐놨어? 그러면 그렇게 돼. 아, 내가 이거 고치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안 고쳐놨구만.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예? 30번? 30번 먼저 볼까? 그냥 먼저? 30번이야? 30번에 다음은 30번 그냥 먼저 보자고요. 그냥 뭐 지금 질문했으니까 30번 다음은 배수 설비에 관한 기술 중에서 자 뭡니까? 옳은 거 그래서 돼 있네. 그 옳은 게 아니고 뭘 찾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요거는 맞아. 옳지 않은 거.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보자. 옳지 않은 거 이렇게 해서. 자, 1번. 대변기에 연결하는 모든 건물, 배수 수평 주간의 최소 관지름은 자, 그죠? 우리 대변기 그냥 얼마라 그랬어요? 80이라 그랬죠? 대변에서 세면기는 32mm. 그죠? 자, 우리 배수잖아. 그러니까. 그 한 김에. 배수에서 32, 80 이러면 그냥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그럼 이거 하면서도 우리 그 급수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급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 그 다음에 32요? 자, 우리 뭡니까? 얘가 급수에서 세면기가 이거고요. 대변기 플러시 밸브가 얼마입니까? 25mm죠. 맞죠? 지금 이제 32회니까 제가 벼랑간 이러면 저도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또 자, 우리 여기 급수에서 자, 압력 얼마? 0.055 메가파스칼. 자, 얘는 얼마? 샤워기는 0.07하고 뭐가 있어요? 0.132 있죠. 그죠? 이런 수치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러다가 이런 거에서 하나. 자, 여기 됐죠? 얘는 압력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압력이 없죠.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봤어요. 자, 그래서 1번 지문, 자, DN80 맞고요. 자, 2번 지문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보세요. 자, 그리고 됐고. 자, 3번. 그러니까 틀린 거에서 제가 얘기한 거 모르는 거에서 잡지 말라는 거예요. 답을 찍으면 안 됩니다. 3번. 배수관 속에 악취, 유독가스 및 벌레 등이 실내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교통의 일부에 봉수를 고이게 하는 거를 에어챔버가 아니고 뭐예요? 트랩이죠. 트랩. 그죠? 맞죠? 트랩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에어 챔버는 어디 나오는 거예요? 공기실, 수격작용.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로 방향을 변경한 개소에는 청소구를 설치한다. 그죠? 우리 청소구 설치하는 거, 그래서 45도가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수직가는 어디? 최하단부, 수평가는 최상단부. 자, 이런 얘기들, 그죠? 청소구 설치하는 것도 우리가 잘 또 알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배수 간격은 필요 이상으로 크거나 작으면 배수 능력과 자기세정작용이 저하하므로 적당한 크기로 하며 최소 요거, 그죠? 32mm. 자, 이런 수치들은 또 누라고 됐습니다. 요거 옳지 않은 거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앞으로 와서요. 그러면 5번에 요거 50으로 되어 있는 거가 200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죠? 고치라 그런다. 이 원고를 안 고쳐놨어. 자, 됐고요. 자, 우리 6번입니다. 고력볼트 조임의 일반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다르지 않은 거. 고력볼트 하면 우리 뭡니까? 뭐 생각나야 돼요? 무슨 접합? 마찰 접합. 자,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자, 보자고요.
고력볼트 하면은 우리 뭐 어떤 얘기? 이 마찰, 그죠? 마찰력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마찰 접합이라는 게 떠오르고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쓴 거에서 우리 응력을 부담하는 거 여기서도 한번 보자고요. 응력을 부담하는 거 뭐가? 용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력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리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보통 볼트가 있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응력 분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얘하고 얘하고는 두고. 그죠?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도 용접을 하고, 그 다음에 고력볼트를 했을 때는 누가 하중을 전부 부담한다고요? 1번이 부담하는 거죠. 근데 얘를 먼저 하고서 얘를 할 때는 어떻게? 그죠? 요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칠판에 쓴 거죠. 그러면서도 어쨌든 이 마찰 접합이라는 거, 자, 이 얘기가 고력볼트의 키워드고요. 자, 그러면서 자, 우리 이제 지문을 보자고요. 자, 1번 볼트 조임 및 검사용 토크렌치와 충력계의 정밀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오차 범위 내에 되도록 한다. 그죠? 자, 이 지문도 시험 지문에 지문으로 나왔던 겁니다. 3%라는 것도 나왔던 거니까 보고요. 2번 고력볼트를 먼저 시공하고 용접을 시공하면 용접이 전체 하중을 부담한다? 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여기도 써있지만 뭐? 각각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이 틀렸고 3번 볼트의 조임은 설계 볼트 장력의 10%를 증가시켜서 표준 볼트 장력을 얻을 수 있다. 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4번은요. 4번도 한번 읽어주세요. 이런 것들도 시방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니까 안 읽은다라는 거예요. 4번도 한번 읽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5번도요. 5번 본조임은 토크관리법에 의해서 표준 볼트 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정된 조임기기를 이용해서 자, 뭐 해서 그래서 조임 작업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 문제에서도 그저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 그저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배운 거에서 했던 내용들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7번 보자고요. 철골 구조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토크 전단용 TS라 그러죠. 고장력 볼트는 너트 측에만 한 개의 와샤를 사용한다. 그죠? 이것도 우리 지문에 있는 거고. 우리 일반적인 고력 볼트는 그죠? 우리 와샤가 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하나가 들어가고. 또 여기 추가로 얘기하면 토크 전단용은 나중에 그 꼬리가 있다 그러죠. 꼬리가 잘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장력으로 해서 꽉 조이면은 그때 얘가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 우리 알고요. 자, 두 번째, 언더컷은 강한 전류로 인해 생기는 용접 결함의 하나이다. 맞죠? 우리 지문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었어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약한 전류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언더컷하고 다시 한번 이것도요. 언더컷하고 오버랩, 용접에서 요 2개, 오버랩에 대한 거. 언더니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빈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겹침입니다. 자, 요 얘기. 자, 이랬을 때 어떤 얘기예요? 그래서 전력이나 전력이랍니다. 전류, 열,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랬을 때, 자, 얘는 언더컷. 빈틈이라고 해서 얘가 덜 된 게 뭐야? 너무 총능이 좋으니까 덜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제가 했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 요 지문, 언더컷은, 자, 요 지문에서 언더컷은 강한 전류로 인해서 생기는 용접 결함입니다. 얘가, 그죠? 요 반대.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트의 지압파괴는 전단 접합에서 발생하는 파괴의 일종이다. 지압이 뭡니까? 지압이라는 게 그저 이렇게 압축력하고 인장력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눌러주고, 판을 갖다 눌러주고 잡아당겼을 때 볼트가 어떻게 견디느냐.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괴되는 거는 전단 접합에서 발생하는 파괴의 일종이다. 같은, 자, 이런 내용이고요. 자, 네 번째, 절점 간에 대각선으로 연결하는 부재인 가세. 자, 가세, 그죠? 우리 가세, 블레이스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도. 자, 그래서 어떤 이런 된 부재가 자,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했을 때, 자, 이게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대주는 거. 그죠? 또는 이렇게 또 대주는 거. 얘를 갖다 우리 뭐라 그래요? 가세라고 그러죠. 대각선으로 대주는 거. 절정간을 대각선으로 연결하는 부재인 가세는 전단력에 저항하는 역할을 한다.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전단력이 뭐예요? 그죠? 지금 자 우리 부재의 그죠? 축평방 얘의 이게 전단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얘가 뭐야? 수평력. 자 그러니까 해설해 보면은요. 자 절정 간의 대각선을 연결하는 부재인 가세는 수평력 이거죠. 수평력이 뭐예요? 맞죠? 얘가 뭐예요? 수직이잖아. 수직력. 얘 그죠? 이 힘에 다 이게 없으면 찌그러진단 말이죠. 이게 찌그러지는. 그러니까 수평력에 의해 또는 팽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그래서 전단력이 아닙니다. 전단력에 의해서 저항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4번이 자, 우리 틀려. 4번 뭐 어려울 수도 있죠. 그죠? 우리 그냥 보면 전단력이라고도 볼 수 뭐 이런 힘 뭐 다지만 어떻든 여러 가지 힘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얘잖아요. 횡력에 의해서 찌그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가세입니다. 자, 5번 질문. 압축제 접합부에 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볼트 구멍의 단면 결선을 무시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뭡니까? 우리 단면 결선이라는 게 뭡니까? 구멍 뚫는 게 단면 결선이에요. 그러니까 단면 결선이 있으니까 약하다라는 거죠.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볼트나 리벳 같은 거는 단면 결선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용접은 단면 결선이 없는 겁니다. 근데 단면 결선이 있으니까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건데 요 압축일제. 압축을 받을 때만큼은 무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눌러주는 이 힘에 의해서 단면 결선이 얘는 무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 지문도 쉬운 지문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압축을 받는 거니까 만약에 인장을 받는다 그러면 달라지지만은 압축제 접합부에 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볼트 구멍의 단면 결선은 무시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단면 결선이라는 용어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자 이런 내용들. 자, 8번까지 한번 풀어보고 좀 쉬자고요. 8번.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 규정으로서 가장 바르지 않은 거. 자, 자, 우리 피복 두께 하는 거. 자, 이것도 있지만 이거는 수치를 다 우리 외워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돼 있죠. 흑속. 자, 그 다음, 흑속이면 왜 나와? 물속.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 우리 물속에서는 몇 미리 이상 피복 두께가 몇 미리? 100mm. 그죠? 우리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상. 얘는 얼마? 흑속은 80이고요. 흙에 접했을 때는 요거의 반, 40, 50, 60. 자, 그 다음에 옥내에서는 또 요거의 반에서 20 또는 4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게 지금 수치로 해서 이거 다 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됐는데 얘는 철근의 직경에 따라 다른 거죠. D16 이하, D25 이하, D29 이상. 자, 요거 두 개의 차이는 얘는 D35로 해서 요거보다 적거나 같을 때 적으면 이거 크면 이렇게 되는 거. 그죠? 우리 이렇게 되는 거. 요 수치 우리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자, 넣어준 겁니다. 1번, 수중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얼마? 100mm 이상으로 하는 거 맞고요.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있는 거. 그러니까 흙속이죠. 그러니까 얘는 80mm 맞고요. 세 번째, 흙에 접하거나 옥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거에서 되어 있는 콘크리트 중 D16 이하. 자, 얘입니다. D16 이하 철근 또는 D16 지름 16 이하의 철선 얘 40. 자, 그죠? 요 질문 이렇게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4번에 보면 D25 이하 철근 D25 이하 요것도 넣어줬네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가 40메가파스칼. 이것도 찾아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이하가 아니고 뭐예요? 이상이죠. 이승의 기둥과 그래서 우리 뭐라 했을까요? FCK 이렇게 돼 있잖아요. 40메가파스칼. 이러면서도 자 뭡니까? 기둥과 보에서의 얘기입니다. 다른 거 아니야. 슬래브나 벽체 이런 게 아닙니다. 기둥과 벼였을 때 자 요게 뭐라고 했어요? 40메가파스칼 이상이
얘가 무슨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예요. 그죠? 이랬을 때는 10mm 뭐가 저감이 가능하다. 자, 이런 얘기 우리 했던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지문에서 5번에 보면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가 40메가파스칼 이상일 경우, 기둥 보유의 경우 10mm 저감해야 한다. 그래서 이상이라는 게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 해설에 보면은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D16 이하 40, D25 이하 철근 50, 그 다음에 D29 얼마? 20, 60mm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요 내용들 그죠? 수치가 이런 것들은 그죠? 우리 쪽에서도 한 번인가 나왔어요. 나왔고 기사 시험에 아주 꾸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수치 이것도 외워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자, 8문제 봤고요. 자, 시간이 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9번부터는 자, 우리 또 좀 쉬었다가 할게요.